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보다 치열해진 글로벌 시장. 협상 테이블이 글로벌 시대의 전쟁터가 되고 협상력이 국력으로 연결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까요? 30년 가까이 다양한 현장을 누비며 통상 전문가로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글로벌 시대의 협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미 FTA, 한일 무역 분쟁, 한중 사드 갈등.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협상인데요. 오늘은 오랜 세월 여러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 통상교섭을 총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지난달에 그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셨잖아요. 예. 발표자로서는 처음이셨죠? 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발표자로서도 처음이었고 참석자로서도 처음이었습니다. 아, 예. 일단 다보스에 대한 인상은 그 작은 마을에 서울로 따지면 한 9단위보다도 작은 마을에 그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각 나라 정재계 지도자급들이 와서 그 좁은 장소에서 매일 1시간 단위로 수십 명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었고 그걸 통해서 세계 통상무역 정세도 알고 또 이 다자적으로 양자적으로 협력할 방안도 찾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익한 점이었습니다. 네,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게 이제 지난해 3월인데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되셨네요. 30년 가까이 통상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데 철저한 준비 그리고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협상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세요. 어떻게 통상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고민할 때가 그 당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한참 시작하고 그 한참 시작하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국내 갈등도 많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내수 시장의 규모보다 세계 시장의 가능성과 규모가 훨씬 더 큰데 그렇게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협상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 국내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능력도 중요해서 그런 업무는 평생을 걸고 누군가는 도전을 하고 해야 될 것 같고 전문성을 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3년 동안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통상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왕도는 없는 것 같고요. 한마디로 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가서 거기서 법을 공부했다는 생각에서 3년간 법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았고 지금도 그 매일 그 국내 외신을 밤마다 다 분석하고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면서 새로운 동향, 그 각 나라의 규제 상황,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 이런 거를 쉬지 않고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화된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불철주야 예. 연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협상에 참여하셨죠?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협상이 있다면요? 모든 협상들이 마지막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어느 네. 한 협상을 꼽기보다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주장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게 대안을 내세워서 상대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우리도 분명히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확보하느냐가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어렵고 고독한 결단이기 때문에 수석 대표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에 가느냐 마느냐 네. 이 판단을 했던 순간들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네. 본인만의 특별한 협상 노하우가 있다면 좀 궁금한데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또 이제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본적인 그 준비해야 될 자세는 협상은 사실 수면 위에 표면 위에 드러나는 거고 그 밑에는 철저한 정보 파악과 소통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현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동향, 흐름
그 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 그래서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지의 진정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이 돼 있어야 하는 정보 파악이 중요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상대방과도 공식, 비공식 채널을 다 동원한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핸드폰에 그 수십 명의 그 각 통상 장관들의 SNS와 핸드폰이 다 저장돼서 필요할 때는 네. 즉시 연락하면서 하는데 그 바탕이 있어야 협상을 잘할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논리와 힘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보스 포럼에 다녀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셨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다보스에서 한 거에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양자회담입니다. 뭐 브라질, 인도, 사우디 각 나라 장관들을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다녔으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돌았을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시간 단위로 만나면서 우리의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네.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를 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WTO 관련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입니다. 통상장관 회의도 열렸고 전자상거래 회의도 열렸고 그런 거를 통해서 다자무역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장관들끼리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학계가 다 섞여서 토론을 하는 그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다자 체제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 위기의식, 거기에 대한 개혁 방안 이런 거를 공유하고 또 저의 생각도 나누면서 한국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또 여러 분들과의 이제 양자회담, 양자 면담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면담이었는지 그리고 뭐 성과는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죠. 일단 양자적으로도 우리가 그 개척해야 될 아직도 협력을 강화해야 될 잠재력이 있는 신흥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신남방 국가인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장관들과 다 만나면서 그런 방안을 논의를 했고 또한 중남미에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이렇게 또 개척하지 못한 신흥시장 국가와도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분야의 중국 벤처 투자회사 사장을 리카이프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제약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하이라이트다 하면 이제 매년 다보스 포럼 기간 중에 열리는 그 WTO 통상장관 회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올해 회의에서는 어떤 이슈로 논의가 됐고 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예. 어쨌든 작년 12월에 WTO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 한 명만 남음으로써 정지되고 나서 올해 1월에 많은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위기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공유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말이나 논의가 아니라 행동으로 WTO 개혁을 옮겨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보다 진지한 WTO 개혁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상소기구 기능의 정상화, 복원이 시급하다라는 점과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WTO의 현재 있는 규범을 잘 지켜야 WTO의 그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규범을 지키고 이행하고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세 번째는 WTO가 21세기에 필요한 규범들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을 제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해서 많은 장관들도 함께 공감을 하며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네. WTO 전자상거래 회의도 같이 열렸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같이 열렸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이번에만 특별히 열린 회의인가요? 과거에 뭐 열린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는 한 20-30분의 짧은 형식적인 네. 자리였으면 이번에는 1시간 반에 걸쳐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TO의 규범이 출발한 1995년 이런 경우에는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그렇게 큰 비중을 안 차지했지만 지금 21세기에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WTO의 옛날 지나간 규범들이 이 21세기 전자상거래를 제대로 못 다루고 있다 보니까 각 나라들이 지역별로 각기 다른 규정을 만들어서 그게 우리 기업처럼 세계로 진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비용과 불확실성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네. 이 디지털화에 따르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치열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작년이었죠.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즉 한마디로 포기 선언을 했었는데 뭐 농민들의 반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변화된 국제 위상에 맞춰서 우리도 앞으로 향후 WTO에서 활동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WTO에서 수출 기준으로는 6위, 교육 기준으로는 9위에 해당하는 국가인데 여기에 맞는 역할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일괄적으로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협상에서 우리가 민간 분야를 민간 품목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그런 권한은 유보한다고 분명히 함께 밝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그 적극적인 리더십 역할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TO가 164개국 간의 의견 조정을 못해서 규범 제정을 더 이상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한국과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국가가 가교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회의에도 그렇게 입장을 내고 제안서를 내고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개도국 공무원들을 우리나라에 불러서 통상 관련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배양해주는 WTO 개도국 공무원 과정도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 그리고 신북방 정책 등 외교 정책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통상 정책도 좀 지역별로 좀 다변화돼야 되는가 아니냐 하는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그 수출 의존도가 수출이 39%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큰 비중이어서 이제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주력 지역이 신남방, 신북방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흥시장인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다보스 가서도 신남방에 해당하는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장관들과 각각 양자회담을 했고 양자 경제 협력 방안이나 시장 진출 방안뿐만이 아니라 RCEP이라고 이 아시아 쪽에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협상을 올해 타결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를 했습니다. 신북방 쪽으로는 러시아와는 지금 서비스 투자 분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FTA 협상 말고도 자원, 산업 등 여러 가지 협력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신흥시장 중에서도 특히 중남미 시장이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큰 시장에 우리가 아직 FTA와 같은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 틀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들과도 조금 더 그 시장을 더 서로 간에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것만큼은 내가 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다 하는 뭐 목표라든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로 우리 기업이 우리 상품이 서비스가 뻗어나갈 수 있게 통상교섭본부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어느 곳이든지 문제가 있는 현장에 달려가고 문제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하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규범의 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통상을 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수십 년을 한기를 쌓으면서 그리고 국제협상장에 만나면은 서로 간에 이미 내공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문성을 쌓기에는 아직 부족한 구조라 통상교섭본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세계에 나가서 무역 규범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을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좋은 협상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